안녕하세요. 연애 기간만 6년. 어떻게 보면 제 젊은 청춘을 전부 함께한 남자친구와 최근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오가게 되었습니다. 6년 연애하는 동안 결혼 이야기가 없다가 이제서야 나온 이유는 남자친구가 끝내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이에요. 남자친구가 연애 시작할 때부터 공무원 준비를 하던 건 아니었습니다. 연애 시작했을 때 남자친구는 중소기업 다니고 있는 회사원이었어요.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막 취직 준비를 시작한 시기였고요. 생각처럼 일이 풀리지 않아 본의 아니게 취직 준비에만 2년에 가까운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 남자친구가 저한테 정말 잘해줬어요. 당시 제가 자격증 공부며 이래저래 시간이 많이 부족했다 보니 아르바이트로 벌어봐야 고작 생활비 정도였거든요. 그 덕에 남자친구한테 밥 한 번 사주기는커녕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데이트 비용조차 보태기가 힘들었어요. 취직 준비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솔직히 말해서 데이트 비용은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게 너무 눈치가 보여서 취직할 때까지는 그냥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만나자고 했었죠. 남자친구는 자기가 좋아서 만나는 건데 부담 가질 것 없다. 근심 걱정과 스트레스를 떠안고 있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게 더 취직에 도움이 될 거다 하면서 저한테 잘해줬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또 어디 있냐고, 요즘 세상에 멀쩡한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든데 좋은 사람 만난 걸 복받은 줄 알라는 식으로들 이야기했죠. 하지만 중소기업 다니면서 최저시급 조금 넘는 만큼 벌고 있던 걸 알고 있다 보니 고맙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연애 시작한 지 2년 반 만에 저는 결국 취직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다들 알만한 그런 대기업까지는 아니었지만 남자친구가 다니는 회사와 비교하면 대우가 훨씬 좋은 곳이었습니다. 제가 취직에 성공했을 때 연봉이 이미 직장생활 3년 차인 남자친구가 받던 연봉보다 1,500만 원이 더 높았거든요. 첫 월급 타면 부모님 선물도 선물이지만 그간 저를 위해 물심양면 노력해준 남자친구한테 먼저 좋은 선물이라도 하나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남자친구도 좋은 회사 취직된 거 축하한다며 같이 기뻐해줬는데 문제는 그 이후로 남자친구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 데 있었습니다. 자격지심 비슷한 게 생겼거든요. 그동안 남자친구 도움을 받아왔던 것도 있고 취직 전까지 데이트하는 동안 데이트 비용 몇 번 낸 적도 없었으니까 한동안은 남자친구 데이트 비용 걱정 없이 제가 전부 낼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남자친구가 데이트 비용을 평소보다 더 내기 시작했어요. 그나마도 취직 전에는 데이트 끝나고 나서 커피 한 잔 정도는 제가 사곤 했었는데 그때보다 몇십 배는 여유로운 지금에 와서는 제 돈으로 커피 한 잔도 못 사게 하더라고요. 이유가 뭔가 했더니 제가 좋은 회사 취직했으니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제가 떠날 것 같아서 그런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왔습니다. 다른 것보다 어이가 없었어요. 생각지도 않은 속 터지는 소리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연애만 하고 말 거면 제 돈 한 푼 안 쓰고 자기 돈으로 다 해주겠다는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남자친구한테 받은 게 많았으니 제가 좋은 회사 취직했다고 해서 당장 헤어질 계획부터 세운 적 없었거든요. 오히려 그간 받아온 거 이젠 내가 여유가 생긴 만큼 더 해줄 차례다 생각했죠. 그때 당시에는 결혼까지 생각한 적 없지만 혹시나 나중에 결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당장 좋은 선물 받고 내 돈 한 푼 안 쓰는 것보다 남자친구가 단돈 1,000원이라도 수중에 더 가지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했기도 하고요. 결혼 이야기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나한테 돈 안 쓴다고 해서 헤어질 생각이 있는 게 아니니 걱정 말라고 몇 번을 더 말했더니 그제서야 남자친구도 조금 정신을 차린 듯 보였어요. 그러던 중 남자친구가 난데없이 직장을 그만두었다는 사실을 말해왔습니다. 갑자기 멀쩡히 잘 다니던 회사는 왜 그만뒀느냐 물었더니 평생을 다녀봐야 저와 벌이 차이가 절대 줄어들지 않을 만큼 미래가 없는 회사라 그만뒀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직할 거면 회사 다니면서 준비해도 되는 거 아니었냐 따지니 이직을 하려는 게 아니라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겠다고 하더군요. 공무원 벌이가 별로라고들 하지만 그건 호봉수 낮을 때나 그렇지. 알아보니까 나중 가서 연차수 쌓이고 승진하고 그러면 웬만한 중견기업 수준으로 받는다더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수당에 공무원 복지, 잘릴 일 없이 안정적인 데다가 연금까지 생각하면 제가 다니는 직장 못지 않을 거라며
자기 결정을 존중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대요. 그렇게 남자친구는 공무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취직 준비할 때 남자친구가 제 곁을 지켜줬으니 저 또한 기다려주는 게 당연하다 생각했지요. 시험 준비하는 남자친구 뒷바라지를 해줬다고까지 하긴 뭐하지만 적어도 남자친구가 공부하는 동안 데이트 비용은 대부분 제가 번 돈으로 내게 되었어요. 공부한다고 한 달에 두세 번 데이트하는 게 전부였다 보니 그렇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남자친구도 제가 취직 준비할 때 똑같이 대부분의 데이트 비용을 부담했으니 그걸 가지고 생색을 낼 것도 없다 생각했습니다. 남자친구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함에 있어서 대부분의 돈은 남자친구 부모님 주머니에서 나왔던 거였죠. 아무튼 3년 뒤 남자친구는 끝내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어요. 그런데 합격하고 나서 주변 사람들한테 마치 제가 자기 뒷바라지를 해줘서 시험에 합격했다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빌빌거리던 지가 저 때문에 용됐다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솔직히 공무원이 잘릴 걱정 없고 연금까지 생각하면 나쁜 건 아니지만 당장 월급이 중소기업 다닐 때 비해서 비약적으로 올라간 것도 아니고 벌이 자체는 그 나물의 그 밥인데 용됐다고 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연애할 때부터 항상 저한테 뭐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어 안달이 나 있던 사람이고 제 속 한 번 썩인 적도 없던 사람이었으니 거기에 주변 사람한테 늘 제 덕분에 인생 풀렸다고 말하고 다니고 결과적으로는 당당하게 공무원 시험 합격도 한 사람이잖아요. 연애도 길게 했고 서로 나이도 나이였던지라 얼마 전부터는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의 청혼을 받아들였어요. 그간 공무원 준비한다고 당장 모아놓은 돈 하나도 없는 건 알지만 일단은 안정적인 직장을 갖게 되었다 보니 돈 문제로 결혼을 한 해 만에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딱 하나, 저한테만큼은 정말 저희 부모님 다음으로 잘해주는 사람이었으니 결혼하면 적어도 다른 일로 제 속을 썩힐 일은 없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결혼은 일륜지 대사라는 말이 실감이 나는 게 꼭 둘이서만 좋다고 해서 결혼이 성립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남자친구를 저희 부모님께 먼저 소개시켜줬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멀쩡히 다니던 회사 때려치고 죽어라 공부해서 공무원 시험 합격한 열정과 성실함을 높게 사셨고 연애 초반에 저한테 잘해주던 것도 알고 계셨으니 남자친구를 꽤나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렇게 결혼 허락을 받았고 이번엔 제가 남자친구의 어머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저를 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남자친구 어머니는 아들이 공무원이 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콧대가 잔뜩 높아져 있더군요. 남자친구 어머니가 땡전 한 푼 없는 아들 데려가 준다고 제 앞에서 벌벌 기는 걸 원한 건 아니지만 아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장가 보내기 아까워하는 게 눈에 다 보였어요. 그러고서는 난데없이 내 아들도 나도 너 때문에 아주 요 몇 년간 안 해도 될 생고생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짜고짜 그게 무슨 말인가 싶었죠. 무슨 말이 하고 싶었던 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 남자친구가 저와 연애 초반에 데이트 비용 대느라고 빚까지 졌다는 사실은 알고 있느냐고 말을 하더라고요. 남자친구가 회사 다니면서 만들었던 마이너스 통장이 있는데 저 때문에 자기 아들이 빚을 내가면서 데이트 비용을 내게 만들지 않았냐고 하는 거예요. 데이트 비용을 남자친구가 대부분 냈던 건 사실이지만 많아야 일주일에 한 번 보던 게 전부였는데 얼마 되도 않는 월급 받는 건 알고 있었지만 데이트할 때마다 50만 원씩 쓰고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뭔 소리를 하는 건가 싶었죠. 아무튼 남자친구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서 은행에서 퇴직 사실을 알고 마이너스 통장을 강제로 닫아버렸는데 그때 갚을 돈이 남아있었나 봅니다. 직장 그만두고 시험 공부 시작한 남자친구가 돈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래서 결국 부모님 손을 벌리게 되었던 거고 남자친구가 공부하는 동안은 자기 돈이 아니라 100% 부모님 돈으로 공부를 했던 거더라고요. 어머님 말은 저 때문에 남자친구가 빚까지 생기고 당신들은 난데없이 자식 시험 공부 뒷바라지를 해줘야 했다면서 학원 보내고 공부시키는데 든 비용이 몇 천만 원은 된다고 그게 따지고 보면 전부 저 때문에 그 고생을 했다고 말하고 싶었던 거죠. 데이트 비용이라고 해봐야 정말 하루에 많이 써봐야 5만 원 정도였는데 빚까지 졌으면 그건 저 때문이 아니라 남자친구가 돈 관리 똑바로 못하고 자기 쓰고 싶은데 써서 그런 게 분명할진데 왜 그 이유를 저한테서 찾는지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남자친구가 공무원 돼서 제가 좋은 게 뭐가 있나요? 아들이 최저시급 겨우 받는 중소기업 다니다가 7급 공무원으로 신분 상승했으면 제가 아니라 자식 앞길 잘 풀린 부모님이 더 좋은 거 아니겠나요? 남자친구가 잘 풀린 게 저 때문이라고 생색 같은 거 내고 싶진 않았지만 따지고 보면 아들이 잘 풀린 데에는 제 덕도 조금이나마 있는 것이기도 한데, 그런데 자꾸 본전 이야기 하면서 심지어 자식이 결혼할 사람이라고 처음 소개시킨 자리에서 여태까지 들인 돈이 있으니까 이제는 회수를 할 차례라고 말을 꺼내는 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성의 표시를 얼마나 하는지 보겠다면서 남들 보는 눈 부끄럽지 않게 예단을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막 저희 집에 결혼 허락받고 양가상견례는커녕 제가 처음 인사드리는 자리에서 저에 대한 다른 질문이 아니라 예단 얼마까지 해올 수 있느냐를 물어오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연애하는 동안 저 없으면 못 산다, 너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되겠다 부르짖던 남자친구는 누가 봐도 어이없는 상황에서 꼼짝도 못하고 어머님이 하는 말만 듣고 눈만 멀뚱멀뚱 하면서 가만히 있더라고요. 연애 초반에 남자친구가 무리했던 거 알고 그간 그렇게 해준 게 고마워서 그동안 만나면서 데이트 비용 다 제가 냈어요. 결혼 이야기 나왔을 때 당장 남자친구 모아놓은 돈 한 푼도 없는 상황인 것도 알고 있었고 그걸 가지고 문제 삼을 생각 추호도 없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사람 하나만 보자 이 생각이었어요. 어쨌든 저도 남자친구 공부하는 동안 직장생활 열심히 하면서 모아둔 돈이 상당했고 그 돈은 다 우리가 결혼하고 정착하는데 사용해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까지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데 결혼 비용은 당신들이 여지껏 아들 공부시킨 데 들인 돈이면 충분히 쓸 만큼 썼다고 하면서 하나도 지원 안 해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당장 제가 모은 돈에 대출 끼고 집을 구하게 생겼는데 신혼집을 매매로 구한다면 또 집 명의는 공동명의로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저에 대해 묻는 질문은 하나도 없었고 계속 돈 이야기만 하면서 본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는 제가 지금 답변 드릴 수는 없는 이야기라 말씀드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자친구가 집까지 바래다 준다고 했는데 기분이 많이 상해서 혼자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오늘 어땠냐고 궁금해하시길래 이러저러한 일이 있었다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더니 어머니께서도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일단 양가 어른들끼리 만나서 그 자리에서 다시 이야기를 해보자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양가 상견례가 진행이 되게 되었고 남자친구 부모님께서 장소를 섭외하신다고 하시어 저희가 그쪽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도착했더니 상견례 장소가 백반집이더라고요. 으리으리한 한옥 스타일의 고급 한정식 집을 기대한 건 아니지만 백반집은 좀 경우에 어긋나는 것 같았어요. 부모님도 많이 당황하신 눈치였고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제가 장소를 알아볼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 부모님이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아들 나랏일하게 만든다고 등골이 빠질 뻔했는데 예단도 안 해온다고 하고 우리도 돈을 아껴야 하지 않겠냐고 대놓고 무안을 주시더라고요. 어머님 말씀에 꼼짝도 못하던 남자친구도 방금 발언은 지나치다고 생각했는지 그래도 여기가 동네에서 소문난 제육볶음 맛집이라고 설명을 해주는데 그 말이 더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결혼은 다시 생각해봐야겠다고 하고 저희 부모님 모시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남자친구 어머니가 한다는 말이 공무원 사위 보기 싫으시냐고 하면서 아들이 합격하고 나니까 아주 동네방네서 선자리가 들어온다고 아들이 저랑 꼭 결혼하고 싶다고 해서 져주는 척 나와준 건데 아주 며느리 될 사람도 그렇고 사돈들도 그렇고 경우가 없는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평소에 심약해서 파리 한 마리도 제대로 못 잡으시는 저희 어머니가 자리에 있던 쌈야채를 남자친구 어머니 얼굴에 뿌리면서 경우가 없는 게 누구냐고 아주 아들 가지고 장사할 생각에 정신이 나가도 너무 나간 거 아니냐고 주제 파악 좀 하라고 쏘아붙이시더라고요. 똥이 더러운 거 알고 피하는 거잖아요. 괜히 거기서 더 크게 싸워봤자 똑같은 사람 되는 것 같아서 어머니 뜯어말려서 백반집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남자친구가 헐레벌떡 쫓아와서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무릎 연골이 닳도록 싹싹 빌기 시작하는데 아버지께서 남자친구한테 그래도 여태까지 내 딸한테 잘해준 거 봐서 이만큼만 하고 넘어가는 거라고 다음엔 국물도 없을 줄 알라고 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아주 전화기가 멈추지가 않더라고요.
전화 받아보니 남자친구가 어머니한테는 잘 이야기할 테니 제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연애는 결혼이랑 다르지 않은 거 알지 않냐고 묻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공무원까지 됐는데 나랑 결혼 안 할 거야? 하고 묻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이 사과를 하는 게 아니라 너 내가 공무원인데 이제 와서 나 놓칠 거야? 하는 말로 들리더라고요. 여태까지 공부하는 동안 기다려주고 그것도 모자라 데이트 비용까지 다 내줘가면서 연애를 계속 이어왔으니 제가 무슨 자기 공무원 되기를 엄청 바라고 기대했던 사람으로 생각했나 봐요. 알고 보니 남자친구도 지 엄마랑 똑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던 놈이었던 거죠. 내가 파혼 못할 줄 알고 그러는 거냐고. 애초에 첫 만남 때부터 어머님이 나한테 한 거 생각해보면 진작에 처음부터 오빠가 중간 역할도 똑바로 못하는 사람이라는 게 답이 딱 나왔는데 결혼하면 오빠네 집에서 나를 어떻게 대할지 내 인생 꼬이는 게 눈에 뻔히 보인다고 한마디 해줬어요. 어차피 지금 파혼 안 하면 나중 가서 이혼할 게 뻔한데 이혼녀 되는 거보다 파혼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하고 2번 다시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지가 뭐라도 되는 줄 알고 큰 소리까지 치면서 네가 설마 연락 안 하고 백이겠냐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연락 한 통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더니 며칠 지나 다시 저희 집 앞에 찾아와서는 또 무릎까지 꿇어가며 저한테 싹싹 빌더라고요. 남자가 돼서 그렇게 쉽게 꿇을 무릎이었으면 진작에 좀 잘하지 그랬냐고 그냥 그 잘난 나란 일 하면서 공무원 되느라 들어간 비용까지 다 해올 수 있는 정신 나간 여자 찾아서 결혼하라고 했어요. 선자리도 많다는데 왜 나한테 집착하냐고 엄마 마음에 쏙 드는 입맛대로 해달라는 거 다 해가지고 올 그런 결혼 상대 골라서 그 사람하고 행복하게 잘 살라고 해줬어요. 그래도 너 아니면 안 되겠다고 하면서 자꾸 들러붙길래 아버지한테 전화하는 척을 했더니 그때 아버지가 이번만 그냥 넘어간다고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났는가 보더라고요. 전화기에 다 대고 아빠라고 한마디 하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꽁지가 빠지게 달아나더라고요. 그 뒤로는 더 이상 찾아오지도 않고 그렇게 안전이별했습니다. 6년 길게 만났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 보여준 공무원 부심 갑질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억지로 결혼해서 더러운 꼴 더 볼 바에 이렇게 빠르게 결단 내리고 헤어진 게 오히려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번째 사연입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남편과 처음 연애를 시작했을 때 세상 참 좁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새삼 느꼈어요. 남편 핸드폰 사진첩을 보다가 낯이 익은 사람이 한 명 보이더라고요. 당시에는 남자친구였던 남편이 너 우리 누나랑 아는 사이냐고 물어봤을 때 엄청 놀랐습니다. 제 신우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가 다니던 전 직장에서 저한테 일을 가르쳐준 사수였거든요. 제가 첫 직장에 입사했을 때 저보다 2년 입사 선배였던 신우가 제 사수가 되어 저한테 실무를 가르쳐줬어요. 그 회사에서 1년 정도 고생하다가 저는 어떻게 기회가 닿아서 동종업계 중에서도 규모가 가장 큰 회사에 다니던 회사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스카웃 제의를 받게 되어서 이직을 했었습니다. 사수였던 신우도 그때는 저한테 좋은 기회가 찾아온 거라고 거기 가서도 내 밑에서 했던 것처럼만 하면 잘 풀릴 거라면서 응원해줬고 이직하고도 자주 연락하면서 지내자고 했었어요. 남편과 처음 만난 연애 초기에도 저한테 여전히 신우의 연락처가 있긴 했지만 그때는 이미 신우와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아무리 회사에서 사수 부사수 관계였다고 해도 그저 직장 동료의 관계였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거든요. 회사에서야 계속 붙어 있었지만 집에 가면 서로 뭐 하는지 모르는 그런 대면대면한 관계였어요. 그렇게 저도 이직 후에 회사에 적응하는데 정신이 없고 일도 훨씬 바빠지고 신우는 신우대로 바빴을 테니까 가끔가다 한 번씩 잘 지내냐 주고받던 안부 연락도 자연스럽게 끊어지게 되었죠. 그런데 이렇게 남자친구의 누나로 다시 만나게 되었으니 새삼 세상이 참 좁다는 말이 와닿더라고요. 남편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며 그 당시에 정말 신기해했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그 주 주말에 곧바로 신우랑 해서 셋이 만나는 자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벌써 몇 년이나 지나서 다시 만나게 된 인연이다 보니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다기보다는 어색한 기분이 더 컸어요. 그렇다 보니 신우와 재회한 첫 만남 이후로는 그렇게 셋이서 자주 만날 일은 없었습니다. 남편은 남편 나름대로 제가 신우랑 이미 서로 알던 사이라는 부분이 참 좋았나 봐요. 같이 회사를 다닐 시절에도 1년이라는 시간을 같이 보냈지만 말씀드린 대로 신우와는 직장 동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관계였기 때문에 둘 사이에 큰 문제도 없었으니 말이죠. 아무튼 그 이후로 몇 달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제게 결혼하자고 청혼을 해왔습니다. 저의 조건이나 그런 거 하나도 보지 않고 남편이 저에게서 가장 좋게 봤던 건 자기 가족? 특히 신우와도 좋은 관계로 지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부분이었대요. 가족 아끼고 챙기는 건 당연한 일이기에 그때는 그 말에 그렇게 크게 의미 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준비 시작하면서 시부모님께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던 날에 기분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었어요. 시부모님 댁에 직접 인사를 드리러 갔으니 신우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도 제가 신우와 직장 선후배 사이였다는 걸 미리 알고 계셨어서 그런지 시어머니가 저를 아직도 신우 부하 직원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신우가 저한테 일을 잘 가르쳐준 덕분에 지금 다니는 회사에 이직해서 편하게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시는 거예요. 실무에 대해서는 신우가 저에게 인수인계를 해준 부분은 맞지만 어쨌든 저는 첫 직장 들어가기 전부터 이쪽 업계에 대해 관련 자격증 취득부터 해서 준비해온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고 신우한테 일 배우면서도 부단히 노력했기 때문에 이직은 순전히 저희 노력의 결실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신우 덕분이라고 싸잡아서 이야기하니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또 그 자리에서 그게 아니라고 다 제가 잘나서 그렇게 된 거라는 식으로 말하기에는 겸손하지 못하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게 뻔했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대충 맞장구를 쳐줬습니다. 그런데 또 신우 부하 직원이었다고 하니까 제 급여도 지금 신우가 받는 정도 받겠거니 생각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더라고요. 여자가 벌면 얼마나 버냐면서 결혼하고 나면 우리 아들이 회사 나가서 일하는데 신경 쓸 일 없게 일 그만두고 살림이나 하라는 식으로 우리 아들 아침밥은 꼭 챙겨 먹이라는 둥 쓸데없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남편이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시어머니한테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제 연봉이 얼마인지 공개를 해줬습니다. 제가 자기보다 돈 훨씬 더 잘 번다고요. 남편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게 저는 아무래도 남편보다 직장생활 한 경력이 훨씬 더 기니까 당장은 제가 월급이 더 많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앞으로 남편도 승진하고 그러면 제 벌이 따라잡는 건 시간 문제일 테고 나중 가서는 비슷해지거나 더 높아질 수도 있는 부분이었으니까요. 아무튼 제 벌이가 더 좋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시어머니도 조금 민망하셨는지 우리 딸하고 똑같은 일 한다길래 비슷하게 버는가 했더니 그게 아니로구나 하면서 웃어넘기시는데 오히려 그 말이 신우를 더 민망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는 시어머니도 집에서 살림이나 해라 그런 말 쏙 들어갔고요. 결혼을 준비함에 있어서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없었습니다. 남편은 모아놓은 돈에 시댁지원금 해서 돈 얼마를 해오기로 했고 저도 친정에서 시댁에서 그만큼 해준다는데 우리도 똑같이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같은 금액을 지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 반반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모아놓은 돈이 남편이 모아놓은 돈보다 많았다 보니 그 돈은 고스란히 남게 되었습니다. 피차 둘 다 직장인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돈 관리하기보다는 생활비 똑같이 내고 나머지는 각자 알아서 관리하자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 돈은 제가 관리하게 되었네요. 진짜 문제는 결혼 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결혼 전에 실언에다가 그냥 지나쳐가듯 나온 거라 생각했던 시어머니의 말이 사실은 진심이었던 거예요. 신혼 때부터 그러신 건 아닌데 언젠가부터 저한테 네가 아무리 돈을 잘 벌고 그래도 결국 애 태어나고 하면 우리 아들이 먹여 살린다. 아들 말 들어보니 음식 하나 제대로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지금부터 회사로 출근하지 말고 시부모님 집으로 출근해서 살림하는 것부터 배워라 하시더군요. 돈 그만큼 벌었으면 충분히 번 거 아니냐. 며느리 된 도리로 시부모한테 손주를 안겨줘야 당신들 노후에 손주 돌보며 커가는 모습 보는 재미도 있지 않겠느냐 하면서요. 저는 아이가 태어나게 되더라도 일 그만둘 생각 없고 살림만 하는 전업주부가 되고 싶은 마음도 없거든요.
살림이야, 저 돈 잘 벌고 남편 돈 잘 버는데 필요할 때마다 사람 써서 하면 되는 거 아니겠냐 했어요. 손주 큰은 재미로 사시겠다길래 아이 태어나면 봐주실 거냐 물으니 그 말에는 대답도 못 하시더라고요. 비슷한 대화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결국 시어머니랑 한바탕 했네요. 사사건건 말대꾸하면서 대들은 거 저도 잘한 거 하나 없는 거 알지만 그렇다고 제 인생과 미래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시모 입맛에 맞출 수도 없었으니 아무리 제가 며느리라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이 중간 역할을 어느 정도 해주긴 했지만 아무래도 시어머니와 저 두 사람 사이의 문제다 보니 어느 한쪽 편을 제대로 들지 못해 잘 해결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시댁과는 거리를 두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돈 관리 따로 한다고 하더라도 명절 때나 어버이날 같이 당연히 챙겨야 하는 날에는 저도 아끼지 않고 용돈은 보내드렸습니다. 다만 시댁의 왕래는 하지 않았어요. 좋은 일 하고 싫은 소리 듣고 싶지도 않았고 남편도 중간에서 난감해 보이니 남편만 시댁으로 가고 저는 친정으로 가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중간에서 고생하는 남편한테는 미안한 말이지만 왕래 없이 지내는 그때가 오히려 저한테는 속이 편했습니다. 그렇게 반년 정도가 지나 얼마 전에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긴히 나눌 이야기가 있다고 하시면서 좀 보자고 하시는데 그동안 연락은커녕 제 안부조차 묻지 않으시던 분이 난데없이 긴히 나눌 이야기라니 안 좋은 촉이 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혹시 시어머니가 또 일 그만두고 아이 가져라 뭐 그런 식의 이야기를 꺼내시려고 부르시는 거라면 그 자리에는 나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남편은 그런 거 아니라고 한번 가보자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니 남편은 뭔가 알고 있는 눈치였어요. 그런데 아무리 물어봐도 어머니가 직접 말씀하신다는데 내가 미리 알려줄 수는 없지 않느냐 하면서 저한테 미리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숨기는 걸 보니 시어머니가 혹시 저한테 마음을 다시 여시려고 하는 건가 하는 기대도 살짝 들었습니다. 그런 기대를 한 제가 바보였지요. 시댁에 도착하니 공기가 무거운 게 제가 기대한 것과는 전혀 반대의 상황이 찾아올 것 같다는 느낌이 딱 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들은 소식은 신우가 이번에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어요. 설마 제가 시댁과 연 끊고 지낸다고 신우 결혼식에도 가지 않을까 해서 결혼식은 참석하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신우가 다 늦어서 가는 결혼이다 보니 남자 쪽에서 요구하는 게 많다는 말을 꺼내면서 아무래도 우리가 신우 신혼집을 해줘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왜 굳이 저를 불러서 하시는지 안 좋은 촉이 자꾸 들더라고요. 대뜸 저한테 뒤로 꽁쳐놓은 돈이 얼마 정도 있다는 걸 알고 있다 듣자 하니 결혼할 당시부터 가지고 있던 돈이라는데 그 돈을 말 한마디 없이 혼자 챙겼다지 하면서 신우 집 해줄 돈이 모자라니 그 돈을 좋은 말로 할 때 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반년 만에 불러서 한다는 말이 겨우 그것밖에 없었는지 애초에 신우 결혼을 제 돈으로 시키겠다고 드는지부터가 어이가 없어서 제가 왜 그걸 내놓아야 하냐고 되물었습니다. 한다는 말이 결혼 전에 제가 가지고 있던 돈이 많이 남아있던 걸 미리 말해줬으면 남편한테 줬던 결혼지원금을 주지 않고 그 돈으로 신우 시집을 보냈으면 됐을 거 아니냐면서 저보고 욕심이 험하다고 어떻게 아무 말도 없이 그 큰 돈을 혼자 챙기려고 했냐고 하는 겁니다. 그 돈을 지원해 주셨으니까 제가 친정에서 똑같이 지원금을 받아온 거 아니겠냐고 그 덕에 돈이 남은 건데 제가 돈을 숨기기는 뭘 숨긴 거냐고 따져 물었어요. 그랬더니 신우 이야기를 꺼내면서 신우가 불쌍하지도 않냐고 하면서 그렇게 신우 거를 다 뺏어가면 좋냐고 갑자기 화를 내시는 겁니다. 방금 설명드렸지 않냐고 제가 신우 걸 뭘 가져가서 뺏어갔다는 말을 하시냐고 했더니 제가 몰랐던 사실을 하나 말해주더군요. 제가 첫 직장에서 이직을 할 때 신우도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회사로 이직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시모가 하는 말은 제가 그 회사에 들어가게 된 것이 신우가 갔어야 할 자리를 제가 가져간 거 아니냐고 돈 잘 버는 직장도 뺏어가고 결혼지원금도 뺏어갔다고 우기는 거였어요. 신우가 능력이 모자라서 이직을 못한 게 왜 제 탓이냐고 그리고 저는 이직을 한 게 아니라 회사에서 직접 헤드헌팅이 들어와서 옮겨간 거 모르시냐고 저도 조금 심한 말로 맞대응을 했어요. 그랬더니 시모는 신우가 저한테 일을 다 잘 가르쳐주고 그 회사에 들어갈 수 있게 밑바탕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마음씨 착한 신우가 저한테 양보를 해줬기 때문에 제가 그 회사에 들어간 거고, 그 착한 신우 아니었으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이 존재했겠냐는 말도 안 되는 어깃장을 부리더군요. 그때는 남편도 모르고 아예 남남이었던 신우인데 그 자리를 저한테 양보했다고 우기고 있으니 어이가 없더군요. 심지어 얼마 전까지는 돈이 다 뭐냐고 하면서 일 그만두고 살림 배워 애나 키우라고 하던 사람이 큰 돈 필요할 일 생기니까 억지를 부리면서 제 돈을 어떻게든 가져가려고 하니, 제가 설령 진짜 신우 덕분에 이직을 했다 하더라도 그 돈을 주고 싶은 마음이나 생기겠나요? 그 돈은 절대로 드릴 생각 없다고 딱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돈똥거리면서 그렇게 돈이 좋으면 돈이랑 결혼하지, 우리 딸 인생 망쳐놓고 두 남매 이간질을 하려고 하느냐고 하는 겁니다. 좋은 며느리감 들어온다고 해서 기대했더니 우리 아들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고 다니는 거 보면 당신 속이 아니라고 하면서 울부짖으시더군요. 시모가 그러고 있으니 남편도 그 상황에서는 중간 역할이 아니라 시모 편을 들더군요. 아니, 애초에 제가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해서 시모가 알고 있는 걸 보면 시모 편을 들은 게 아니라 애초부터 남편은 제 편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던 걸 수도 있겠네요. 제가 돈 얼마 보내줬던 게 노력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결국 시가족은 시가족이고 남보다 조금 더 가까운 남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더라고요. 남편도 중요한 순간에는 자기 가족 챙기는 남이나 다름없는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결혼할 때 주신 거 다 돌려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당신 아들도 필요 없으니 도로 가져가라고 했어요. 어차피 결혼할 때 반반 결혼했고 돈도 각자 관리하고 있으니 마침 나누기도 편하지 않냐고, 계산할 것도 없으니 반 가져가라고 했어요. 아들 줬던 돈으로 신우부터 결혼시키고 아들한테는 끼니 때마다 삼시세끼 다 챙겨주는 새며느리 찾아서 이어주던가,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어머님이 직접 챙겨주시면 되겠다고 하고 말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저는 어머님이 원하는 대로 일하고 결혼할 테니까 아무쪼록 돈 관련된 거 빨리 정리해서 쓸데없는 데다가 시간 끌게 만들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짐 싸서 친정으로 갔어요. 친정 부모님도 처음엔 많이 놀라시기는 했지만 그런 날강도 같은 집구석이 다 있냐고 하면서 남보다도 못한 식가족 받들어 모시면서 돈 뜯기며 살 필요 없다고 그냥 이혼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결혼 2년 만에 저는 이혼하게 되었네요. 친정에서 지낸 지도 며칠 지났는데 시댁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더라고요. 빨리 돈 준비해서 쓸데없는데 시간 끌지 말자고 시모한테 연락을 했는데 시모가 우물쭈물하면서 저한테 사과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나이 차서 오래 혼자였던 신우가 엮인 일이다 보니 자기가 옳은 판단을 하지 못한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요. 그런데 그게 제 귀에는 며느리 얻어서 아들 뒷바라지 시키고 손주 재롱 떠는 거 보면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려고 했는데, 졸지의 아들은 이혼당하고 늦게 시집가는 신우 눈에 안 찬다고 사돈들 집구석에 아들 이혼시켜서 받은 돈까지 다 가져다 바치게 생겼으니 엄청 손해보는 기분이었나 봅니다. 거기에 졸지에 다 늦어서 손주는커녕 반품받은 아들 삼시세끼 밥 차려주면서 다시 뒷바라지 해줄 생각을 하니 못 해먹겠다, 그러니까 돌아와달라, 그런 소리로밖에 들리지가 않았어요. 뭘 그러시냐고, 이거 다 어머님이 원하는 대로 된 거 아니냐고. 저는 제 마음 똘릴 생각 없으니까 빨리빨리 해달라고 그랬어요. 저도 제 삶이 있기 때문에 늦어진다고 느껴지면 저도 돈 아깝고 시간 아까워서 그러고 싶지는 않은데 변호사 알아보고 해야 한다고요. 위자료까지 뜯기기는 싫은지 그 뒤로부터 시모로부터는 아무 연락도 없더라고요. 그 와중에 저 몰래 시모랑 신우 책임져 주려던 남편은 제 마음 돌려보려 연락 한 통 없더라고요. 그렇게 돌려받을 거 돌려받고 2년 만에 결혼 생활 다 쫑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먼저 사과할 일도 아니었고 자기 좋을 대로만 생각하고 억지 부리는 집구석에 버티고 있어봤자 이것보다 더한 꼴만 볼 것 같아서 차라리 하루빨리 손 털고 이혼한 게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혼의 후회는 하나도 없어요. 신우도 그동안 저한테 친한 척 하면서 얼마나 속이 쓰렸겠어요. 괜히 저 보면서 열등감 느낄 필요도 없고 모두에게 잘 된 거 아닌가 합니다. 남들이 다 하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결혼이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은 것 같네요. 제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남 눈치 안 보고 지내는 게 최고가 아닌가 싶어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